네, 오늘도 부산에 좀 짚어볼 이슈들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토부 발표와 함께 이번 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소식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당초 100개월 전후 이야기가 되다가 일단 106개월로 공사 기간이 늘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이제 국토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기간도 그때는 한 100개월 전후 혹은 길어도 105개월 네.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당초 정부안 84개월보다 22개월이 거의 2년 가까이 늘어서 106개월로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국토부가 뭐 빠른 재입찰을 하겠다,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뭐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국토부 발표 내용이었다라고 뭐 총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유가 집안을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이유로 이제 했는 건데요. 근데 이제 84개월 할 때도 됐던 것이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22개월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일단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역 시민사회라든지 또 시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속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 입찰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단독 입찰에라도 응할 업체가 있는 건지 어제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설명회를 개최했죠. 했는데 뭐 업체는 좋고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력하다고 논의되던 뭐 그 건설 업계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해서 한 34개 업체 뭐 한 100명 가까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뭐 참여했다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논란들이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제시한 내용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건데 공기는 충분히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비는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공기가 2년 22개월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건설이 그 기본 설계를 하면서 제시했던 게 108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차이니까 사실상은 현대건설한테 그냥 양손 다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업비는 당연히 좀 부족하겠죠. 제 기억으로 아마 1조 이상 더 요구를 했던 걸로 현대건설이 아마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 지금 당초 지방공사 사업비가 10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10조 7천억 정도 돼 7,100 얼마 이래 됐으니까 그러면 한 2천억 조금 넘는 금액이 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물가 상승분 이런 걸 고려하면 뭐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액이 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늘린 금액의 실질적인 금액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는 늘려주고 사업비는 그대로 뭐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겠는데 건설사들이 여기에 만족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뭐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는다는 건 인건비가 그만큼 더 투입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뭐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또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 부분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금액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공기를 22개월로 늘렸지만 이 업계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가덕도 신공항의 이 해상 매립에다가 뭐 연약 지반을 개선하는 작업들 또 대규모 송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해상공항과도 또 비교해 보면 훨씬 난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6개월로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6개월로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뭐 시민사회나 시에서는 공기를 단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제 설명회 때도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그거는 실제 한 5, 6년 지나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결국 제가 볼 때 이제 뭐 돈도 공기도
건설업계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불안정성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부산시도 뭐 지역 시민사회도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의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제공사가 이렇게까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기 힘들거든요. 뭐 몇 개월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무려 2년 정도가 그렇죠. 늘어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장 정부가 만들어놨던 기본 계획안이 있는데 여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업체가 제시한 기간에 근접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굉장히 부실한 정책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당초 현대건설이 이제 108개월을 제시했을 때 얼마나 큰 반발을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냥 거의 대노 수준이었잖아요. 예.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그런 강한 반대. 결국에는 수의계약까지 취소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수정안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안에 근접하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없어요, 일단.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계속 안정화 얘기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제 지역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반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또 부산시도 공기 연장에 대해서 과연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5개월 만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예, 뭐 1년 반을 해도 안 되는데 그 뭐 5개월 정도 갖고는 사실 과학적 근거 당연히 설명되지 않을 거고요. 그저 업계를 설득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입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부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뭐 예. 맹렬한 비판을 받아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점이 정부가 이처럼 급작스럽게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2개월이나 연장을 한 이유가 뭔가 하는 점인데 난공사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원래 공기를 줄이려고 원래는 해상공항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줄이려고 지금 그 육지를 걸친 형태로 바꾼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토를 해서 뭐 어떻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불안정해진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육지랑 해상의 어떤 연약 지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언밸런스 나니까 이제 이게 좀 처지는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얘기들도 어차피 있었다라고 보면 실제 이제 이게 그 외항의 위치에 내항도 아니고 외항의 위치에 네. 있고 또 연약 지반에다가 이게 연약 지반 두껍게 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등침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부등침하라고 하면 건축물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빨리 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이 반대쪽을 굉장히 네. 두텁게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걸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된다. 그러려니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걸 하고 실제 이게 안정화됐는지도 지켜봐야 되니까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집안 안정화 과정에서 수식 예측을 하겠다. 계속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후속 공정을 당겨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안정화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더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기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5, 6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한 거는 그때 용역 조사 참여했던 뭐 그 전문가들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그때 뭐 84개월 얘기했던 그분들이 지금 뭔가 좀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맞다 아니다 뭐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총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뭐 공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가 연장된다. 뭐 당연히 안전 그럼요. 중요하니까 뭐 납득은 되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당초 했던 설명과 또 달랐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왜 입 다물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 다 수당도 받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자문회의나 이런 게 책임이 없어. 책임. 네, 너무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이 책임 없어서. 없고 뭐 공무원도 자료 옮기면 책임 안 지는 것처럼 이런 전문가라는 분들도 모여서 얘기할 때 이때 얘기할 때 다르고 저때 얘기할 때 다르니까 네. 물론 소신있는 분들 개중에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입 딱 다물고 나는 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실명제 해야 된다. 이거 뭐 자문에 참여하려면 수당을 더 주더라도 네. 실명제 해가지고 자기가 명확한 자기 입장에 대한 근거 있는 책임을 좀 이야기들 져야 책임 되는데.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그렇게 못한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여기다가 2024년 4월에 그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이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네.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해 설명회에서는 국토부가 가덕도 서측, 동측
총 52곳, 52개 공간을 뚫어서 해상 시추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해상 매립 구간의 상세 지층에 대한 특성도 다 분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방파 호안에다가는 100년 빈도의 그 심해 설계파를 적용을 해서 12m 높이의 파랑이 불어도 그걸 기준으로 해도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예.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상부에는 높은 파도에도 안전한 케이슨 콘크리트 이제 그 구조물이죠. 네. 이런 걸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충분히 이건 감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또 뭐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방파 호환과 일반 호환의 뭐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을 도입을 했고 내부 매립 구간에 대해서는 해상 연직 배수 공법을 적용해서 활주로 구간의 30년 기준 부등 치마량이 국제 민간항공 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다 해놨다. 네. 이게 설계 다 돼서 니들이 해도 84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입장을 밝혀놓고 1년 반 만에 자신들이 설명한 내용과는 완전 배치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업계도 납득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그 입장이 완전 배치되는 건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와중에 지역 시민 사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이 왜 처음 설계가 되기 시작했냐 얘기가 예. 나왔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해공항이 일단 포화 상태라고 하는 네. 것, 그리고 이제 김해 돛대산 사고 이후에 안전성 이런 문제들이 돼서 공항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됐던 건데요. 근데 여러 논란과 지역 간의 갈등 양상으로 가다 보니 지금의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이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공방에서 사실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2029년 개항 목표로 해서 했을 때는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문제와 일단 맞물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84개월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이전 정부가 결정했던 거고 네. 지금 다시 106개월로 바꾼 건 이재명 정부에서 바꾼 거잖아요. 예.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어도 어쨌든 겉 포장은 바뀐 거니까 그렇죠. 정부가 바뀐 거니까 네. 거기에 따라 입장이 지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전문가들하고 150억 넘는 예산에 60여 차례의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만든 게 84개월인데 지금 106개월로 한 것은 국토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당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공기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윤 정부 때 그 2022년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때 원래 목표가 2035년이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35년에 개항 얘기가 나왔지만 뭐 이제 시에서도 그렇고 신공법 도입 또 뭐 이 위치 변경 뭐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2029년도가 된 거 아니냐. 그 니들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다가 또 시민사회도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그 공정에 대한 그 공기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한 몫을 내고 있지만 일부는 이제 그 공기 단축에 방점을 찍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한쪽 그룹에서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 지금 한 번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2번짜리 공항이 그러니까 해상공항은 사실 한 번을 다시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네. 하나 늘리려면 이게 최소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30 개항하면 하나 더 늘리려면 한 10년, 2045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지금부터 설계를 할 때 그걸 같이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좀 있어. 타당성보다는 지역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좀 목소리가 같은 네. 듯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이제 뭐 중앙 언론에서는 다시 원점 재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상황은 김해공항이 올해 코로나19 이전처럼 1,000만 명 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한계를 넘은 건 맞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서울 언론 저는 중앙이라는 표현 별로 안 쓰고 싶은데 네. 그래서 서울 언론들 예. 논평 저도 봤어요. 좀 챙겨서 봤는데 솔직히 내용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공기가 일단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덕 신공항으로 바뀔 때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이 주장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결정이 된 거다 보니 어쨌든 뭐 그 선거에 대한 그 정치적인 정책 아니냐 뭐 비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2035년이었다가 엑스포 문제로 2029년으로 갔다가 다시 2035년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신뢰가 딱 깨지기에는 딱 적합한 그런 주제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정치적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책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업이 다 정치적입니다. 그죠. 예. 그 새만금 사업 다 정치적이죠. 뭐 다른 공항 만드는 거 정치적이죠. 대구 신공항도 사실 이용하는 이용객 수만 비교해 보면 부산에 턱도 없고 대구공항 이미 적자 공항 아닙니까? 그런 데를 왜 늘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다 이거는 다 뭐 정치적인 공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공항만 했습니까? 고속도로 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SOC 사업 안 합니까? 별 사업 다 하고 있고 지금 연말 되면 그 갖다 놓은 예산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온 도로 지금 딱 확장한다고 또 난리 아닙니까? 예전에 보도블록만 다 갈아엎더니 요즘엔 또 도로 건설한다고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만 한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인구가 많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에만 모든 인프라를 갖다 놓는 그 결정 때문에 지금 그죠, 일극 이렇게 된 체제가 거죠. 돼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많으니까 여기 해야 된다. 인구 국회의원 수 많으니까 여기 해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마다 경쟁력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건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나 자치 분권에 대한 이야기, 지방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요 전부 다 중앙 언론에서 서울 언론에서 다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방 정부가 그런 걸 운영할 만한 능력이 돼? 만약 부채 늘어나면 니들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옳거니 잘 걸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비판하는 거는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을 또 봐야 됩니다. 지금 김해공항을 재확장하는 안이 추진 가능합니까?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남북권에 어쨌든 새로운 물류 또 수송과 같은 인프라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거는 필수적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예. 가면 안 됩니다. 예.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딴지를 놓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다. 제가 부산 살아서 그런 게 네. 아니라 이건 지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위해서라도 옳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분들이 논평 쓰셨던 분들 새벽에 김해공항 한번 다 와봤으면 좋겠어요. 그 좁은 공항의 북적거리는 그래서 공항이 제대로 수용되지 돌아가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세관도 만들어 놓고도 게이트를 열어놓고도 인원이 없어서 투입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진실 앞에 이 사람들이 예. 무슨 말을 할지를 인천공항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해공항 흑자내는 공항 딱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다 보고 와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라도 내라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흥분이 예. 좀 되네요. 예. 진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됐으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우려할 부분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연말 입찰의 지금 제일 쟁점은 어쨌든 경쟁 입찰이 가능할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두 번 유찰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몇 개월이 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는 내년에 어쨌든 내년에 공사가 추진이 못 되고 2035년 완공조차도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건설업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돼요. 이걸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업계가 투입이 정상적으로 투입돼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가 이전에 조사 자료가 정말로 부실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기본 내용에다가 또 이번에 또 조사했던 내용, 현대건설이 했던 그런 내용 이걸 복합적으로 다 뭐 공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모아내면 생각보다 설계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행하면 공기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얘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 절차를 좀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건설 공기는 빨리 좀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지 자체가 가변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 추가할 줄로 이런 부분들도 좀 덧붙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경쟁력 있는 공항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들을
책임 떠넘기지 말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문범의 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살펴봤고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건립 40년 만에 민간 투자 개발 실시 협약 체결로부터 이제 11년 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좀 짚어볼까요?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현대건설인데 그러네요. 2008년 3월에 처음 재개발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마리나라고 하는 때를 이제 시행자로 지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총 기간으로 17년 만에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 당초에는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부진에 15층 규모의 호텔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인근 주민들이 막 반발을 하고 뭐 이러다가 시행자 취소 또 소송이 진행됐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자 지정 취소 소송에 부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측이 2023년 10월에 실시협약 변경안을 이제 내면서 호텔은 취소를 하고 예. 대신 상업시설을 늘리고 높이는 2층으로 제안을 하면서 올해 1월달에 이제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4일에 이제 착공식까지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준공 목표는 2027년 10월이고 총 사업비는 1,584억 원 정도 민간이 부담을 하는데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 BTO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현재 그 계획상으로 보면 해상에 317척, 육상이 250척에서 567척 정도의 최신식 계류 시설, 또 요트 전시장과 같은 컨벤션, 그리고 요트 클럽하우스, 네. 판매 수리 시설, 뭐 복합 문화 상업 시설 이런 것들이 구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참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근데 여도 공기 때문에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한 300척 정도 규모의 네. 이제 선박들이 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100척 정도가 관광용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제 시행자 또 부산시 운영협동조합 등이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8개 계류장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곳은 운영을 한다 하고 바다 쪽 해상 공사는 7개월 정도만 진행하자 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시공사인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그 HDC가 이제 시공사로 결정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바꾼 거죠. 안전을 이유로 해서 해상공사 기간을 7개월이 아니라 20개월로 늘리게 네. 무려 3배 정도를 이제 네. 늘리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게 된 건데요. 시공사는 여기에다가 한 개 계류장 운영이 아니라 전부 다 8개 계류장 모두를 폐쇄한다. 네. 이렇게 지금 폐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좀 많고 요즘 공사 현장들마다 지금 안전사고 때문에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려하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뭐 운영되고 하면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폐쇄해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폐쇄했으면 공사기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지금 3배 가량이 늘어서 7개월이 20개월로 이렇게 늘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마리나 선박 그 대여 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아니 7개월로 협의해 놓고 갑자기 20개월 늘리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 네.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티냐 그 2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거는 요트 반출 자체도 이제 그럼 거부하겠다 옮기는 것 자체를 거부해서 공사 못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뭐 논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부산시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뭐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진행될 건 아니고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의 수건 사업이죠. 수건 사업. 예. 네. 17년 걸렸잖아요. 예. 40년 됐으니까 당연히 시설이 노후화돼 실제 네. 가보시면 주차장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만도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좀 열악한 건 있어서 뭐 어쨌든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보면 당초 약속은 또 7개월로 일단 돼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테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이게 3배 이상 기간이 늘고 사업도 아예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 네. 당연히 이제 영업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업계에서는 뭐 그 대업체들은 우리 이제 20개월 동안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좀 보상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추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것 같고 또 합의가 안 되면 행정 집행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건 행정 집행이라는 건 강제로
그대로 이제 드러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합의했던 내용들을 지키는 과정이 틀어진 거니까 그런 거고 또 사실 요트가 요즘 부산 관광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예. 부산 관광이 또 오면 요트 한번 타는 거는 뭐 또 주중에는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어서 네. 그래서 타보는 거 되게 즐겨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한 2년 동안 끊어지게 되면 또 아무래도 또 손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제 집행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공기를 좀 더 줄이는 방법 또 좀 보상을 하는 방법 네. 이런 걸 찾아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저도 좀 네.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되고요. 재개발을 통해서 시민이 즐기기 쉬운 공원이 되는 것 좋고 또 해양레저 도시로 더욱 발전한다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추진할 때 상생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항 뭐 공기를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불을 뿜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도 부산 시민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좀 운영자들의 뭐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뭐 너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네.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현재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야 정오를 기점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